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 국회의원의 정책위 의장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세제 개편안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TV의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보유주식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치하였고, 법인세율 과표 구간마다 1%포인트씩 인상, 증권거래세율 0.05포인트 인상 등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졌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정부 개편안의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비판을 진성준 의원이 혼자 감당해야 할 일입니까?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와 여당이 함께 수차례의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그 논의 구조 안에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공식 입장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당과 정부가 함께 만든 정책인데 왜 지금 모든 화살이 한 사람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며칠 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유연한 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성준 의원이 발표한 입장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당정 협의를 거친 안이었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정책이 논란이 되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한 발 물러나며 마치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구도 속에서 정책위 의장이었던 진성준 의원 혼자 종알바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과거 발언까지 왜곡되며 공격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진성준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청렴함을 지키고 이해 충돌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과 비판자들은 이 발언을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세제를 다룬다는 식의 말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건 악의적이고 매우 비열한 해석입니다. 정책을 비판하려면 내용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청렴한 다짐을 공격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박근혜 정부 때 100억 원에서 50억, 다시 25억 원으로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이제 다시 1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회복하고
시장 참여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준을 한순간 50억 원으로 올리며 세입 기반이 훼손되고 시장 왜곡 우려가 커졌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그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는 조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성균 의원 장남이 보유한 해외 주식 400만 원어치를 두고 일부 언론은 서학개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아들에게 국장을 빼라고 말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유 내역을 보면은 애플 한주, 인투이티브 서지컬 4주,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5주,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5주 등 총 평가액이 4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FSN 200주를 보유했다는 사실도 공시 시점 이전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국장을 회피했다, 정보를 미리 알고 팔았다는 식으로 무리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잊지도 않은 며느리를 운운하며 진성균 의원의 며느리가 국장에 투자했다는 허위 주장까지 공공연히 방송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말한 내용으로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허위, 날조된 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성균 의원의 존재하지도 않는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내며 거짓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정치적 비판의 범주를 넘어선 명백한 인격 살인입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오늘 비록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호화무치한 헐뜯기식 발언은 진성균 의원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실 왜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진성균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를 한정혜 국회의원이 새로 맡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교체가 마치 세제 개편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성균 의원이 물러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애초에 정해진 임기를 가진 자리이고 진성균 의원은 능력을 인정받아 연임까지 한 것이 사실이며 이제 그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묻고 판단해야 할 것은 세제 개편안이 과연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는 방향인가? 정부와 여당의 논의는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발표한 정치인을 향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하는 건 옳은가? 진성균 의원은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할 말을 했고 그 결과 지금 과도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치가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라면 지금의 상황은 딱 그 모양입니다. 논의엔 함께하고 책임은 떠넘기고 비판은 한 사람에게 몰아세우는 구조. 정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책임은 구조의 몫이고 결정은 집단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용기 있게 앞장섰다면 그 사람을 지켜주는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진실을 외면한 채 사람만 소비하는 정치로는 국민도 시장도 미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해를 바로잡고 정쟁보다 정책이 살아 숨쉬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